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 충성 분자인 해커가 남긴 흔적이 확실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민경욱 의원이 어디서 그런 숫자 조합을 찾아냈는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만든 소스 코드 안에 특정 기능 등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흔히 이스터 에그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중국 개입은 4.15 총선 부정 개표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적과 동기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복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의 행적입니다. 사람 관계나 나라 관계가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취하는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특별히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사람이든 국가든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있을 때 자신의 이득이 아주 커진다고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저자세를 계속해서 취해서 상대방이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입을 때는 저자세가 되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을 관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우한폐렴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 국민들과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중국발 입국 금지 요청을 정부에게 발신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저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적시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은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 발언은 2019년 12월 23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우한폐렴이 한국의 확산 일로를 걷던 2020년 2월 25일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많은 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는 우한폐렴이 확산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중국발 입국 금지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중국의 저자세를 취하는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월에는 주중 대사가 공식 숙상에서 한중은 운명공동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중에는 전염병 공동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너무나 저자세를 반복적으로 중국에 대하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국가인가,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 아닌가, 중국 대통령인가 그런 말도 돌았습니다. 중국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또 중국을 감싸 안습니다. 한중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중국발 입국 금지를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문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아닌가 보다 오히려 무슨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자세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날 베이징대 연설에서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경실색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추구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 그 자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중국 방문길에 당시에 10끼의 식사 가운데 2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8끼는 다 보좌진들과 함께 8끼를 혼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많이 됐죠. 2018년 2월 17일은 구정을 맞아서 중국 방송 CCTV를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뜬금없는 새해 인사를 해서 또 한 번 한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것일까? 뭐가 그렇게 해서 저자세를 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상호 비교해 보면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도 방안이지만 그 부분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방한도 방안이지만 더 화급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더 화급한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입국인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더 합당한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즉시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4.15 총선을 마치고 나니까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한 이유가 총선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2017년도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중국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공을 들였을까? 그런 의심을 자연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국익을 위해서 공을 들였을까? 그거는 아니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파를 위해서 공을 들였을까? 정권을 위해서 공을 들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중국발 입국 금지의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이유도 입국 금지라는 그런 국민들의 아주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피일차일 미루던 모습이 4.15 총선에 대한 모처의 협조와 관련이 없다고 누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은 청와대 청원으로 비롯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청와대 천원은 증가하고 그럼 웬만큼 정치적 압력이 심했기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간을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시간을 끌게 됐죠. 그러면은 정치적 그런 부담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4.15 총선에 대한 모처의 협조와 협력과 관련이 있지 않았는가란 그런 의심이나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4.15 총선에서 중국인, 중국 기업, 중국 공산당의 개입은 아직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추측입니다. 이제 앞으로 민경욱 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판명이 되려면 분명하게 증거가 더 제출이 돼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만일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 파장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은 외세 개입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외세의 개입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민경욱 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결말될지 아니면 해프닝으로 결말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병호 TV, GONG TV 혹은 또 저의 영어 이름인 GONG 공 BYEONGHO 공병호란 그런 이름을 유튜브 채널에 누르시게 되면 공TV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반듯한 나라 만들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